안녕하세요. 최근 AI 주식시장 정말 뭐랄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열기가 대단하죠? 그런데 일부 월가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팔란티어, 업스타트, 코어 위브 같은 급등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죠. 이 주식들이 최대 71%에서 80%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AI 혁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정말 크게 뛴 건 맞는데 그만큼 좀 간과해선 안 될 위험 요인들도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경고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구체적으로 각 기업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제기하는지 또 그 근거는 뭔지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려서요. 네, 여러분께서 정보를 바탕으로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팔란티어, PLTR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2023년 이후에 주가가 무려 2000% 넘게 급등했어요. 데이터 마이닝 쪽 강자잖아요. 그렇죠. 고담이나 파운드리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네. 그런데 RBC 캐피털 마켓에서는 71% 하락 가능성, 그러니까 목표가를 $40로 제시했다고요. 기술력은 다들 인정하는데 왜 이런 경고가 나왔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인 것 같아요. 너무 높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이요. 네. 12개월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110배에 달해요. 와, 110배요? 잠깐만요. 그게 기업 매출 1원당 시장 가치를 110원으로 평가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기술주 버블 붕괴 시점을 보면 보통 PS가 한 30에서 40배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거랑 비교하면 뭐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니까 만약에 AA 거품이 좀 꺼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단순히 과거랑 비교하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현재 AI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가치 이상으로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됐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그렇죠. 게다가 그 주력 플랫폼인 고담, 이게 정부 고객 수가 좀 제한적이라서 성장 상한선이 있다. 이런 지적도 좀 흥미롭네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성장이 한계가 보인다면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뭐 생산형 AI 기대감이 좀 과하다는 지적 외에도 정부 계약이라는 게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렇죠. 매출 인식이 좀. 네, 그런 변동성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압박, 또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높은 밸류에이션이랑 성장 한계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은 다음 살펴볼 업스타트 홀딩스, UPST에서도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업스타트도 그렇죠. AI 기반 대출 플랫폼인데 최근 1년간 주가가 165%나 올랐어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무려 72% 하락 가능성을 보면서 목표가를 16.50달러로 내놨단 말이죠. 업스타트 같은 경우엔 가장 큰 약점이랄까 아킬레스건은 경기에 너무 민감하다는 점이에요. 아, 경기 민감성?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대출 수요 줄고 또 연체율 오를 위험이 크잖아요. 근데 이 모델이 뭐랄까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이 좀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당연히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네요. 당연하죠. 금리가 높으면 대출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설령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해도 그 속도가 좀 더디면 수요 회복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금융주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EPS 대비 PE 비율이 39배예요. 39배요? 금융주인데. 네. 그리고 2026년 예상치로 봐도 26배더라고요. 이익 대비 주가가 그만큼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2022년에 96% 폭락했던 경험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 아, 맞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시 환경, 또 수익성 문제, 높은 밸류에이션,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코어위브 한번 보죠. 엔비디아 GPU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제공 기업인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360%나 급등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네, 엄청나죠. 그런데 DA 데이비슨에서는 여기서 무려 80% 하락 가능성, 목표가 $36라는 정말 파격적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위험은요. 바로 보유 자산, 그러니까 GPU 가치의 하락 가능성입니다. 자산 가치 하락이요? 네. 엔비디아가 거의 매년 신형칩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코어 위부가 지금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존 GPU들, 예를 들면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쓰이는 엔비디아 호퍼 칩 같은 거예요. 이런 칩들의 가치가 금방 떨어지고 또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오히려 기존 자산이 좀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재무 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좀 많이 활용해서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게 고금리 시대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정확합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또 채권자들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는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아직 흑자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영 모델의 수익성이 아직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수익성 검증 문제군요. 네, 내년 예상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8배에 달하는데 이건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업 모델에 좀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세 기업 모두 AI 혁신이라는 날개를 달고 주가가 정말 높이 날아오르긴 했는데 네, 공통적으로 보면 과도한 밸류에이션, 또 특정 사업 모델이 가진 어떤 내재적인 한계점, 그리고 거시경제나 금리 변동성 같은 외부 요인, 마지막으로 기술 변화에 따른 자산 가치 리스크 같은 그림자를 다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71%에서 80%라는 그런 큰 폭의 하락 경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네, 핵심은 결국 현재 주가가 AI에 대한 어떤 뜨거운 기대, 이걸 반영하는 걸 넘어서서 기업의 실제 펀더멘털이나 잠재된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분석을 들어보니까 AI라는 정말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냉철한 분석이랑 신중한 접근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GPU 기술이 너무 빨리 막 노후화된다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변수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는 단기적인 AI 열풍과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과연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